네, 이번에는 챕터 6랑 7을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번 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원인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단계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챕터 두 개가 제일 중요한 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일단 일을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정의를 하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컨스턴트 포스일 때 어떤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게 어떤 물체에 가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W는 Fs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힘으로 S만큼 물질이 움직였으면은 F 곱하기 S 또는 F, 구체적으로는 F 닷 프로덕트 S를 하면 되겠죠. 내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의 성분만큼을 곱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F가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 평행한 방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요 닷 프로덕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직 방향 성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수평 방향의 성분만 고려하기 위해서 닷 프로덕트를 이제 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닷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fs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제 컨스턴트 하지 않은 케이스겠죠. 만약에 포스가 어떤 x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나타내진다라고 하면 w는 어떤 x1부터 x2까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f가 x에 대한 함수면은 x1부터 x2까지 적분을 한 그 값이 w로 적분이 됩니다. 즉 f랑 x축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함수가 나왔다면 요 아래쪽에 있는 넓이가 1이 되겠죠. 컨스탄트 포스였을 경우에는 이 f의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곱해주면 되었었죠. 직사각형의 형태였을 거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식을 기억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워크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요걸 정의를 할 때 지금 보시면 단위가 힘과 거리가 곱해졌기 때문에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그리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이기 때문에 뉴턴과 미터를 곱한 요 단위를 줄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는 줄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워크의 정의는 요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로 요 스프링을 하나 들고 왔는데, 사실 그 스프링은 포스가 일정하지가 않죠. 컨스턴트 포스가 아니죠. 포스가 마이너스 kx 이렇게 후계 법칙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적분 공식을 이용을 해서 워크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계 법칙에 의하면 마이너스 kx인데 요 kx이기 때문에 x1부터 x2까지 요 마이너스 kx가 아닌, 지금은 방향이 지금 일롱게이션이기 때문에 스트레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kx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kx고 스트레칭인 상황이기 때문에 w는 x1부터 x2까지 네, kx를 적분을 해주시면 2분의 1 kx제곱이 되겠죠. 그거를 x1부터 x2까지 적분이기 때문에 2분의 1 kx제곱 kx2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1제곱이 네, 1이 됩니다. x1부터 x2까지의 1.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요 2분의 1 k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 그 일레스틱 포텐셜 에너지라고 뒤에서 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시로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키네틱 에너지도 W의 정의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W가 아까 전에 일반적으로 x1부터 x2까지 fx dx이기 때문에 알짜 힘을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서 ma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를 전체 알짜임 max로 표현을 하게 되면 x1부터 x2까지 max dx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ax를 조금 변형을 해주면 ax는 v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과 같기 때문에 요거를 변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다시 정리를 하면 v1부터 v2까지 mvx dvx로 되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2분의 1 mvx 제곱에 v1부터 v2까지니까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요 w부터 나온 요 항들을 아까 전과 비슷하게 얘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요 식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mv 제곱.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워크랑 에너지를 어떻게 연결짓냐. 지금 저희가 한 과정이 워크랑 에너지를 연관을 시킨 거죠. 그래서 워크 토탈은 K2-K1 즉 델타 K다. 그래서 중요한 식이 하나 나오게 되죠. 전체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 식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로부터 이제 워크 에너지 티어럼이 나온 거고 사실 그 좀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키네틱 에너지가 어떻게 나왔냐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이제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일정한 이제 힘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어떤 일정한 힘을 가지고 s만큼 이동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건 이제 컨스턴트 포스로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속력은 v1, 이때의 속력은 v2라고 하면 v2 제곱은 이제 등가 속도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요런 식이 성립을 하죠. EAS는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이죠. 그래서 AX는 ES분의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 그래서 F는 우리가 MAX라고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M 곱하기 ES분의 v2 제곱 마이너스 v1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컨스턴트니까 컨스턴트 포스니까 W는 FS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요 S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나오겠죠. 2분의 1 m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 제곱이 나오는 거를 또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요렇게든 요 방법이든 요렇게 콘스턴트 포스로 그냥 유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항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이걸 이제 키네틱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겠다. 그리고 관계식은 뭐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봤지만 요렇게 W 토탈은 델타 키네틱 에너지랑 같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워크랑 에너지 티어림까지 온 거고 그 다음 파워이라는 것도 정의를 하게 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파워를 먼저 정의를 하면 이제 워크가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가 파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일인 거죠. 그래서 단위는 이제 파워는 와트를 쓰게 되고요. 얘는 줄 퍼 세크겠죠. 그래서 P average는 델타 T분의 델타 W. 그러면 instantaneous power는 리미트를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W를
보내면 그냥 DT분의 DW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DW는 사실 FDS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FDS라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FDS DT이기 때문에 FV라고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P 벡터, P는 파워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파워 벡터는 힘 내적 V 벡터 이렇게도 식을 하나 쓸 수가 있겠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파워는 델타 T분의 델타 W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변형된 버전으로는 F랑 V의 닷 프로덕트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뭐 와트를 쓴다. 파워는. 네.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꼴로 나온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도 다뤄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꼴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mgh로 또는 mg 뭐 y라고 하면 mgy로 정의가 되고, 표기는 u로 합니다. u. 아까 전에 키네틱 에너지는 k라고 했으면 텍스트북에서는 u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는 앞에 EL, 일라스틱의 EL을 따서 UEL이라고 적고, 그래서 얘는 2분의 1 kx제곱, 아까 전에도 봤듯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스프링인 거죠. 스프링에서의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 있을 때, 스프링의 물체가 달려 있을 때, 지금 이 상태는 스트레치 되거나 컴프레스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가장 평형인 상태인 거고, 얘를 만약에 외력을 줘서 스프링을 이용을 해서 스프링이 스트레치가 된다면 얘는 워크가 네거티브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힘은 이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W는 F 닷 프로덕트 S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두 개는 지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겠죠. 네거티브 워크가 되게 됩니다. 스트레치 할 때는. 근데 릴렉스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 방향과, 그러니까 여기서 딱 놓는 거죠. 이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닷 프로덕트를 하면은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릴렉스 할 때는 워크가 포지티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고, 이 컴프레스드 스프링이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 워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스트레치 했다가 다시 릴렉스, 그 다음에 컴프레스가 다시 되면은 여기에서는 보시다시피 컴프레스 되었다가 다시 릴렉스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포지티브 워크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스프링에 관한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다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제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배웠다면 요것들을 조금 더 이제 연관을 짓자라고 하면은 이제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나오는 거죠. 이 어떤 그 conservative forces를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conservative forces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는 애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onservative force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면 초기값과 이제 final value로 potential energy function이 기술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가역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스타트랑 엔드를 이었을 때 요 오로지 그 출발점과 끝점에만 의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그 경로와는 무관하게 첫과 마지막이 중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제 뭐
경로에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타트와 엔드가 같다면 그 워크는 0이 돼야 된다. 즉 그냥 이제 막 어떤 패스를 거치든 결국에 이 스타트와 엔드가 같게 된다면 일을 하지 않은 셈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만족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에너지 컨servation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제 conservative forces를 이제 한국어로는 보존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보존력은 이제 에너지 컨servation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 첫 번째 식이 W 토탈이 델타 K였잖아요. 요 식에서 어쨌든 W 토탈이 여기서는 그냥 보존력이 한 일과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은 이 보존력인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컨serve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E MEC 그냥 메카니컬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델타 K 플러스 델타 U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델타 U라고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되죠. W 보존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델타 U랑도 같다. 요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외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비보존력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보존력이 존재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0이 아니겠죠. 0이 아니겠죠. 그래서 비보존력이 존재하게 되면 비보존력이 한 일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식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식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텍스트북에 보면은 델타 K 플러스 델타 U 플러스 델타 U 이니셜 에너지는 0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뭐 비보전력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네, 요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델타 E 전체 역학적 에너지인 거고, 요 마이너스 델타 U 그 인터널 에너지를 비보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런 식이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비보존력과 보존력으로 이루어진 계에서 이러한 식들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네,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에서도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다이어그램, 요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이제 우리가 지금 포텐셜 에너지, X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를 fx, 그러니까 포스에 관한 그래프, 요 두 가지를 함께 분석하면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관계는 이 W라고 하는 게 이제 보존력만 있는 상황에서 얘는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보존력만 있는 상황에서, 컨서베이티브 에너지만 있는 상황에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보존력은 마이너스 델타 U랑도 같죠. 보존력이 한 1은. 그래서 W 보존은 여기서 fx라고 쓸 수가 있겠죠. 어떤 fx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델타 x.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델타 U기 때문에 이제 fx 어떤 x에 대한 함수라고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U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요거를 그냥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dx분의 du. 그래서 어떤 포텐셜 에너지 함수가 주어지면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우리가 포스에 대한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텍스트북에 있는 요 예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요 예제를 보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배운 포텐셜 에너지 두 가지,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랑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그래프를 띄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었기 때문에 2차 함수를
모양을 띠겠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2분의 1 kx 제곱은 요렇게 띕니다. 일단 모든 물체들은, 모든 개는 에너지가 낮은 쪽, 즉 안정한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x 포인트 뭐 이쪽에 물질이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요런 식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0으로 수렴하는 요런 꼴이 되겠죠. 네. 모든 물체는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그냥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스프링을 이제 당겼다가 이제 평형 상태가 0이라고 해볼게요. 평형 상태가 0인데 쭉 당겼다가 놓았을 때 이렇게 튕겼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가다가 결론적으로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요 상황을 지금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안정한 포인트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조금 있다가도 여기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를 요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래스틱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kx 제곱이고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마이너스 kx 요거는 후계 법칙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x 이렇게 1차 함수 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gravitational potential 에너지는 mgy였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를 씌워주면 마이너스 mg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중력의 힘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포텐셜 에너지랑 포스는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X 요 그래프가 나왔으면 요 접선의 기울기의 마이너스를 취한 값이 이제 fx의 그래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씌워주면은 요 그래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미분의 값이 0이기 때문에 요 포인트들을 일단 딱 잡아줄게요. x1, x2, x3, x4는 네 0이기 때문에 요 기점으로 이제 끊어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구간에서는 지금 fx가 양수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fx가 음수 여기서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양수 얘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음수 얘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 이렇게 순서대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fx가 양수라면은 오른쪽 방향 이렇게 화살표가 지금 표시가 돼 있고 fx가 음수라면 왼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f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힘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 방향을 따질 수가 있고 지금 x 성분만을 고려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는지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는지 요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다시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로 돌아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이런 구간이 있죠. 여기에 어떤 여기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옆에 공을 놔두면 이쪽으로 다 수렴하려는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스테이블 이퀄리비엄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커브에서 극소점 미니마가 되는 부분이 스테이블 이퀄리비엄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스테이블 하겠죠. 반대로 언스테이블한 지점은 어떤 공을 놓았을 때 무조건 다른 데로 벗어나려고 하는 성질들을 가지겠죠. 불안정하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면 되겠죠. 포텐셜. 그래서 맥시마가 되는 포인트들이겠죠. 얘들은. 그래서 에너지 커브에서 극대가 되는 부분을 언스테이블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이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챕터 6과 챕터 7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